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이 새벽에 끝났을 때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나마 다행. 네, 뭐 빠지는 것보다는 상승하면서 끝난 게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뭐 반등치고는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부분들을 상승했던 부분들을 토해내는데 또 다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던 IT 업종들이 상승력이 그렇게 크게 뛰어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에서의 반등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투영이 될 것인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마이너스 한 0.5 정도로 양시장이 빠지면서 생각보다는 미국 영향을 좀 흡수하면서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지 매우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한 것은 8.1% YY 기준으로 이 숫자보다도 좀 더 낮게 나오거나 최소한 같게 나와야 우리가 그나마 기술적 반등 정도,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은 뭐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정중동할 것이다. 그리고 반등이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닐 것이다. 이런 면에서 뭐 단타를 친다든가 그리고 뭔가를 분할 매수하는 것은 좀 멈추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을 지키고 덜 빠지고 뭔가 좀 손실을 좀 만회하는 손실을 지키는 그러한 하락에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기술적 반등 단기 나타난 데드캣 바운스를 먹겠다고 들어가는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전략을 짤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봅시다. 다우는 뭐 0.26%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네요. 네,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막판에 좀 뱉어내더라고요. 나스닥은 0.98%, 1.7까지 올라가다가 한 반을 뱉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도 0.25로 겨우 상승하면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유럽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나름대로 반등력이 좀 있게 끝이 났는데 오늘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그러한 아침입니다. 네, 금일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가 다음 두 차례 회의에서 50bp 인상이 타당하다.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미국 4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93.2를 기록했는데 2년 만에 최저를 유지한 수치이다. 네, 약간 그렇죠. 센티멘트를 측정하는 지수들이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은 경기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바이든이 오늘 막판 연설을 했는데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인프레를 잡기 위해서 대중국 관세를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건 뭐 이제 트럼프가 올려놨던 것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완화하겠다. 중국에게 좀 항복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늘 미국처럼 소비를 위주로 하는 국가들은 함부로 관세를 올리거나 막 뭐랄까요? 뭐 자기들의 어떤 그 한풀이로 중국을 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다 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한풀이 할 땐 좋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트럼프처럼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정치적 리더는 좋은 리더는 아닌 것 같아요. 길게 보고 좀 대국적으로 길게 보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모든 그 피해를 일반 서민들이 다 받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오늘 보니까 우리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다시 풀어주겠다. 트럼프의 트위터를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감흥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에 3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어제도 제가 픽토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의 그 존재 가치 중에 하나가 이 일반 주식 시장의
어떤 해지 역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즉 주식시장, 현물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해지에 대항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빠질 때는 더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오르고 이거 위에는 방향성 투자 이외에는 비트코인이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코인의 가치와 코인의 성장 속도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코인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코인은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면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좀 코인의 실제적인 목적과 실질적으로 롤, 그리고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긴축, 글로벌 긴축 상황에서 가장 발언권을 잃어간 사람이 우리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죠. 돈나무 누나가 연준의 급진적 긴축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선빵을 한번 때렸네요. 네, 캐시우드가 들고 있는 우리 ETF들이 정말 박살이 났죠. 네, 이런 면들에서 저는 반대로 조금씩 분할 매수 영역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대신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5월 경기 기대지수가 마이너스 34.3이다. 이건 뭐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22가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22에서 핵심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 세 개인 거죠. 영국이 이제 떨궈져 나갔으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입김이 최고로 볼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야 된다. 이런 보수적인 우리 22 시장 내에서도 긴축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긴축은 시작을 했죠. WHO가 중국에 대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연피하는 것 같아요. 네. WHO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중국의 영향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줄여야죠. 네. 글로벌적으로 보고 세계 글로벌 시민들의 건강과 이 보건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데 정치적 입김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와서 이러한 것을 해봤자 전혀 안 통하죠. 중국은 지금 보건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 3기 집권이라는 정치적 행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는 씨알도 안 먹히는 화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채권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네요. 10년짜리가 3%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2.99, 8.8bp나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과 3년의 스프레드는 36bp네요. 네, 35에서 44일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정적인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10년짜리가 1.3% 이하로 내려온 이유는 전부 안전자산으로 돈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하면 금, 국채 이런 거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급 측면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우리 성장주, IT주에 대한 그 공격적인 매도가 좀 멈추는데 오늘 일단 살짝 멈췄는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금리가 2.8%대까지 좀 빠져줘야 됩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농산물 가격은 살짝 상승하면서 끝났네요. 대두, 옥수수, 대두, 윤빌. 대신 금속 가격은 뭐 파란 게 많으면 좀 하락한 건데 구리, 팔라디움, 금, 납, 주석, 아연 등은 빠지고 알루미늄, 니켈, 백금 등이 살짝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금속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금속 가격의 70%는 전부 선물 시장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커머디티 시장 70%는 선물입니다. 투기적 순매수 투기적 공매도, 매도 이 두 개가 70%이고 나머지 현물 시장의 영향이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선물을 가지고 노는 게 미국 IB다, JP 모건, 골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이 가지고 논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일단 앞에서 이야기한 곡물 가격과 이 커머디 가격이 좀 빠지고 특히 WTI가 오늘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는데 이게 80달러까지 WTI가 좀 빠져줘야 우리가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는 하락 추세로 가는 꺾이는 피크아웃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WTI는 드디어 100달러가 깨졌네. 99.84달러, 90달러까지 이하로 내려와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개별 주식 주가 좀 잠깐 살펴봅시다. 애플은 154.51달러, 1.61% 상승하면서 끝났네요. 테슬라는 1.64달러, 겨우 800달러를 회복을 했죠. 테슬라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터치스크린이 오작동이 있었다는 거죠. 13만 대 리콜을 했는데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살이 났던 리비아는 오늘 살짝 보합이 끝났습니다. 22.79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1.86달러, 1.86% 상승하며 26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81% 상승해서 175달러, 엔비디아 상승이 조금 강한 편이네요. TSMC는 1.78% 상승해서 88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44% 상승해서 68달러. 어제 우리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의외로 강하게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눈에 띈 그런 하루였는데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론이나 TSMC가 상승했을 때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한데 이 두 개가 좀 강하게 버텨줘야 되죠. 그렇죠? 네. 메타 플랫폼스 과거 페이스북은 0.73% 상승해서 197.6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너블록스는 여전히 박살나면서 끝나는 5.77%는 하락해서 23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그렇게 상태에서 마이너스 50에서 60%를 고점 대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짐입니다. 일단 방법은 없으나 견디셔야 합니다. 바람이 불고 순환매가 돌아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반 정도 상승이 일어나서 악가지리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포지션을 좀 줄이든지 이게 아니라 지금은 포지션 줄일 때가 아니에요. 이 악물고 무조건 견디셔야 될 영역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31,000달러, 3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어제 덜 빠져서 오늘 오히려 하락하는 게 아닐까? 이런 또 두려움이 있죠. 네.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또 혹시 발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막판에 반발 매도 물량이 다시 출회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먹던 것을 좀 털어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나타나죠. 예.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과 반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처럼 그나마 소폭이라도 상승 트렌드를 보일 것인가 굉장히 기로에 놓인 애매모호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V자 상승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추가 하락보다는 행보 내지 보합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좀 쉬어가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시장은 내일 새벽에 발표될 미국 CPI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향후 시장 전망을 한번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 됐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피크아웃 됐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는 않죠. 하지만 먼저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을 해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피크아웃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실생활 물가 하락이 피부에 와 닿아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꺾이는 거죠. 여기는 시차가 좀 발생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내일 아침에 발표될 미국 CPI가 8.1%, 심지어는 8%를 나타내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일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일단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을 쳐야 됩니다. 향후에 이제 긴축 수준을 보면 미국이 이제 세 가지에 대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입니다. 첫째는 2022년 말 연준의 기준금리 2.75%, 그 다음에 QT를 실행하는 QT를 0.2% 정도 상승 효과를 본다면 약 3%가 중립 수준일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이 정도까지는 미국 패드가 금리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3월 점도표 롱런 금리 전망 2.37%, 이 정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250에서 275%, 2.5하고 2.75,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2.75에서 3% 정도면은 거의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50bp 오르고 다음 달 두 번 더 올리면 이제 175까지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경제 상황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피크아웃 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좀 조절해 갈 그러한 가능성이 커 보이죠. 미국 국채금리 10년짜리 기준으로도 아무리 오버슈팅을 해도 한 3.25% 어디에서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는 좀 하락해서 2.99까지 빠졌죠. 그렇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날수록 긴축에 대한 강도는 약해지고, 그렇죠? 2.5가 지나면 3%가 근처가 되면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찾아올 것은 당연하죠. 네, 이러한 기대감을 기억하고 견디셔야 합니다. 미국발 하루 반등이 혹시나 바닥을 찍은 게 아닐까 하는 단순한 심리적 이유로 바뀌지 않도록 오늘 더욱 긴장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들어갔다가 물리면 또 마이너스 20%짜리 늪이도 기다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단타는 좀 지양하자. 이게 제 생각이죠. 지금은 단타를 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뭐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는 반등을 할 건데 어떻게 새로운 종목이 우리가 기대치 않는 종목 위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물론 반도체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뭔가 강하게 반등을 예상하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 저는 일단 5G는 좀 반등이 며칠 있었으니까 오늘 정도는 또 단타 매매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주 항공도 좀 올랐는데 오늘 다른 애들이 올라오면 얘도 또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오히려 제가 볼때 LG 이노텍 같이 33만 원 정도, 32만 이 정도면 또 한번 사봐서 40만 원까지 가봐라 안전하게 먹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에브리버처럼 30만 원, 3만 원대 한 초반 32, 3만 원대는 좀 사서 4만 원대 한 파는 전략도 좀 나와 보이고 저 어제는 또 사마 네트워크스라 그래서 인견말인가요? 사람의 향기는 멀리 간다 이런 그 드라마가 또 인기를 치고 있는데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것들 단타로 해볼 만한 눈에 좀 들어온 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확 들어와서 이거다 하고 찍고 투자할 만한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단타 매매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좀 기다리시고 시장이 옆으로 기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좀 웅크리고 쑤그리고 있는 그러한 좀 바람을 피해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벌써 수요일이네요. 여러분들 수요일이 지나면 이제 주말로 가는데 여러분들의 즐거운 수요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그러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